안녕하세요. 우리 60년생 GT 여러분, 2025년 양력 6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0년생 GT분들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60년생 GT분들은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중심을 잘 잡고 매사에 신중하게 움직이시죠. 속으로는 누구보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눈치도 빠르며 분위기를 읽는데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끝까지 곱씹으면서 해법을 찾으려는 성향도 강하죠. 젊은 시절에는 억울한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조용히 할 일을 다 해놓고도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고 실속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됩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그 신중함이 인생의 긴 여정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로 바뀌는 거죠. GT는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에 능한 띠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판을 읽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그 한마디가 흐름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60년생 GT분들은 계산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날카로우며 절대 허투루 움직이지 않는 타입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그만한 생각이 다 있죠. 또한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내 손으로 처리하려 하고 자식에게조차 부담 주기 싫어 미리미리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봐도 성숙하고 현실적이며 안정적인 어른이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을 다 떠안고 끙끙 앓으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 순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GT는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정은 많지만 감정으로 앞뒤 없이 행동하지 않고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가는 대신 한 번 틀어진 사람과는 다시 엮이지 않으려는 단호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오래가는 인연이 많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닿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흐름도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6월은 조용히 숨 고르면서 흐름을 다듬기에 참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이 예민해지기 쉬운 때지만 오히려 그런 순간이 나를 더 잘 돌보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일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지켜내는 데 집중하시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제 6월 건강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해 6월 GT분들의 건강운을 보면 간, 무릎, 발목 이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시기 들어오는 음과 습한 기운이 체력과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은 GT의 주기운과 상충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평소보다 부기, 당김, 저림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관절 쪽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옵신거리고 걷다가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바로 쉬어야 해요. 괜히 운동 삼아서 무릎에 힘주며 걷기 하시다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생기기 쉬운 달입니다. 이번 6월은 땀 흘리는 운동보다는 풀어주는 운동에 집중해주세요.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가벼운 요가나 물속에서 걷는 수중 운동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해요. 60년생 분들 중에는 술을 줄였다고 해도 젊었을 때부터 간에 무리가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 6월은 간이 필요해질 수 있는 흐름이 강하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간 수치 체크 한번 해보시고
기름진 음식과 늦은 시간 식사 습관도 줄이셔야 합니다. 간이 안 좋으면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 모든 경고가 예방만 잘하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 기운이 좋아지는 날은 6월 4일, 6월 13일, 6월 24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검진이나 치료, 병원 약속 잡기 좋은 날이에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은 6월 8일, 6월 19일, 6월 28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외출 시 낙상 사고, 장거리 이동 중 무릎 충격,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에 유의하셔야 해요. 마음이 피곤하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요즘은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병드는 시대이니 잠을 설친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잠이 안 드는 날이 많다면 마음 건강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 6월 달 쥐띠와 궁합이 잘 맞는 띠는 용띠와 소띠입니다. 특히 용띠와의 관계는 사업적인 흐름이나 정보 교류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소띠와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반대로 이번 6월 달에 조심해야 할 띠는 말띠와 닭띠입니다. 말띠와는 의사소통이 어긋나기 쉬운 시기이고 닭띠와는 생각의 속도나 우선순위가 너무 달라서 서로 피로감을 느끼기 쉬우니 잠깐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기란 날짜는 6월 5일, 6월 15일, 6월 23일입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차갑다,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쥐띠만큼 속 깊고 오래 가는 사람도 없죠. 누군가를 정말 마음에 품으면 오랜 시간 믿고 가는 분들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이번 6월 대인관계 운을 보면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전 30분만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명상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간을 쉬게 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다음은 6월 대인관계운입니다. 쥐띠는 원래 사람과의 거리감을 아주 잘 조절하는 띠입니다. 너무 가깝게 붙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때는 정확하게 움직이는 성향이죠.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친구를 다시 만들고 싶다거나 혼자라는 게 외롭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겐 이번 6월이 아주 괜찮은 시기예요. 새로운 인연이 생기거나 예전에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올 수 있는 흐름도 들어옵니다. 단, 그 관계가 진짜 내게 도움이 될지 감정만 앞선 결정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지혜는 필요하겠죠. 여전히 사회활동이나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6월 달엔 지나치게 앞서서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중심을 잡고 뒤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훨씬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입니다. 작은 말다툼이나 소모적인 논쟁에 말려들면 기운만 빠지니 굳이 내가 이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여유도 가져보세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가 생기기 쉬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말투나 톤, 그리고 자칫 권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조언이 상대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으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 템포 쉬고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너무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요즘은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뭔가 해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훨씬 평화롭고 편안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관계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지켜내는 한 달 되시길 바랄게요. 이제 6월 이동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최근 들어 이 동네를 떠나볼까, 장사를 접어야 하나, 자리를 옮겨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나이쯤 되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큰 결정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한 걸음을 떼기도 참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엔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반면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9일, 6월 17일, 6월 28일입니다. 이 시기엔 감정이 예민해져서 오해나 말실수가 생기기 쉬우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거나 한 박자 늦추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찾기보단 내가 나와 잘 지내는 연습을 먼저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게 돼요. 예전 같으면 하루 만에 결정할 일을 요즘은 며칠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번 6월 GT 이동운을 보면 기본적으로 변화를 통해 정리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 기운을 받아들이기 좋은 시기예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자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에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번 6월 자리 이동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긴 하지만 단지 기분 전환이나 분위기 바꾸기 용도로 자리를 옮기는 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계약 만료, 인근 상권 변화, 임대료 이슈 등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6월 중순 이후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길안 방향으로는 남쪽과 남동쪽이 이동의 기운을 잘 받습니다. 이사나 사업장 이동 시 이 방향에 관련된 공간으로 이동하면 기운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고 정착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과 정리가 잘 맞는 길안 날짜는 6월 6일, 6월 14일, 6월 25일입니다. 이날은 계약, 이사, 여행 시작일 등으로도 좋고 새로운 공간을 알아보거나 답사를 나가기에도 기운이 잘 받는 날이에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10일, 6월 19일, 6월 27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선택을 하거나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결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6월엔 단거리 여행보다 장거리 이동이나 이사의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라면 큰 문제 없지만 혼자 이사나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체력이나 컨디션 체크를 꼭 하시고 출발하셔야 해요. 무릎이나 발목 부상 우려가 있는 달이라 무거운 짐을 혼자 옮기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내 마음과 상황이 진짜 준비되었는지 꼭 한 번 더 체크하신 다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겪고 스스로 방향을 읽을 줄 아는 내공이 깊은 분들이잖아요. 그 본능을 믿고 한 걸음만 더 신중하게 떼신다면 이동이 복이 되는 달이 될 겁니다. 이번엔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가장 크게 드는 생각 중 하나.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몸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따라주질 않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퇴직 후 들어오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병원비, 자녀 지원, 생활비는 줄지 않는데 예전만큼 돈이 모이지도 않고 그걸 다시 벌 기회는 쉽게 오지도 않죠. 쥐띠는 원래 금전 감각이 뛰어난 띠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감이 좋고 낭비는 거의 하지 않으며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특히 60년생 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아끼고 모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알뜰함만으로는 생활을 완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돌발 지출도 많고 건강이 나빠질수록 예상치 못한 돈이 새어나가기 때문이죠. 2025년 6월의 흐름은 한마디로 수비가 중요한 달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모험보다는 지키는 데 집중하고 새는 곳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달이에요.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매출 확장보다는 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손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손님이 늘지 않아도 걱정 마세요. 이번 6월 달엔 줄어들지 않게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수익입니다. 직장 생활을 여전히 하시는 분들, 혹은 자녀의 사업이나 일을 도와주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6월엔 계약, 투자, 매매에 대한 서류나 금전 거래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쥐띠는 기본적으로 꼼꼼한 편이지만 친한 사람 말만 믿고 설마하고 넘기면 그게 오히려 뒤늦게 문제로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과의 금전거래, 즉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서는 일은 이번 6월엔 절대 금물입니다. 재물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기란 날짜는 6월 4일, 6월 15일, 6월 21일입니다. 이때는 금전적인 결정, 지출,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 투자 계획 등을 정리하기에 좋고요.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9일, 6월 18일, 6월 27일입니다. 이 시기엔 충동적인 소비, 사람을 믿고 금전 거래하는 일, 과도한 투자 제한 등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쥐띠의 가장 큰 재물 장점은 위기 속에서도 돈을 모으는 감각입니다. 쉽게 쓰지 않고 철저하게 따져보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그 스타일이 이번 6월에도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수입보다 누수가 생기는 곳을 막는 데 더 집중하면 작게는 가계부의 잔고가, 크게는 마음의 여유가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6월 로또 당첨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로또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지 않으신가요? 주변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한 장은 사놔야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대 없이 사더라도 이왕 사는 거, 기운 좋은 날에 내온 흐름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번 6월 쥐띠는 전체적으로 운이 들어오는 날을 잘 골라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운이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한두 번만 집중해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패턴입니다. 60년생 쥐띠분들은 원래 숫자 감각이 좋고 특히 반복되는 흐름, 패턴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고르실 때도 이번 주 감으로보다는 이 번호가 자꾸 눈에 밟힌다. 혹은 지난주에 이 숫자가 나왔으니 이번엔 이쪽이겠네 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방식이에요. 쥐띠는 우연한 운보다는 준비된 기회에 강한 띠입니다. 지금까지 인생도 그랬잖아요. 단 한 번의 대박보다는 꾸준히 모은 전력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오신 분들이니까요. 이번 6월 60년생 쥐띠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숫자는 10, 30입니다. 이 숫자들은 금과 수의 기운이 섞여 있는 구조라서 조용하지만 깊은 운을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조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숫자 중에서 꼭 포함시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6월엔 단독 고액 당첨보다는 4등이나 5등처럼 작은 당첨이 이어지면서 운의 흐름을 타는 방식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이라는 건 이렇게 스며들듯 들어와서 나중엔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번 6월에 당첨되셨다면 절대 바로 쓰지 마세요. 쓰기 전에 한 번 더 재정비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쥐띠는 원래 돈을 불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서 들어온 돈을 잘 관리하면 그 돈이 복이 되어 돌아오지만 급하게 쓰면 도리어 새기 쉬운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 당첨이 되면 딱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그 일주일이 기운을 더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벌써부터 이번 6월엔 좋은 기운을 스스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마무리로 6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릴게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6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두신다면 그게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6월 쥐띠 기운을 보면 재물 흐름 자체가 넓게 퍼지는 운보다는 조용히 모으는 운이 강해요. 그래서 6월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것보단 자연스러우면서도 은근한 기운을 가진 색과 소품이 훨씬 더 잘 맞는 흐름입니다. 가장 좋은 색상은 진한 카키색, 베이지, 황토색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흙과 안정의 기운을 상징해요. 지금 쥐띠에게 필요한 건 단기적인 불꽃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쌓여가는 돈의 기운이거든요. 카키색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베이지는 쥐띠의 내면에 있는 침착함을 더 끌어올려줍니다. 이 색들을 옷으로 입으셔도 좋고 지갑 안에 간단한 천 조각으로 넣어두거나
필통이나 가방색으로 쓰셔도 좋아요. 핸드폰 케이스, 손수건, 다이어리 커버처럼 늘 손 닿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그 기운이 쌓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행운의 소품은 조개 껍질이 들어간 소품이나 매듭 장식, 그리고 작은 유리병입니다. 조개 껍질은 예로부터 재물과 평온한 삶을 상징해요. 바다의 기운이 재물운을 부드럽게 끌어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개가 들어간 액세서리나 소품, 문구류라도 괜찮습니다. 매듭은 풀리지 않는 복, 인연의 끈을 뜻하니까 작은 키링이나 장식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아요. 유리병은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안에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넣어 책상 위나 현관에 두는 것도 추천드려요. 작은 공간이라도 쌓이는 재물을 시각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월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건 하나 바꾸고 색상 하나 챙기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소품 하나라도 그걸 내 복을 부르는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그 순간부터 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물건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줄 때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게 곧 기운입니다. 이번 6월엔 눈이 먼저 끌리는 색과 물건 하나쯤 나를 위해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곧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6월 되세요. 감사합니다.